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우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서울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기 영양분과 전문의로 계시는 류인혁 교수님과 함께 국제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 영양보충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양보충제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양보충제 관련해서는 로우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돌무렵까지 엄마 아빠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로우맘은 아이에게 유산균과 비타민 D를 따로 먹이냐? 라는 질문이었고요. 또 먹인다면 어떤 제품을 먹이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유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전문가분이 오셨기 때문에 만 0~3세 아이 기준으로 비타민 D 복용 가이드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소아과 학회에서 아이들 이런 영양제랑 관련해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철분제를 먹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이제 질문이랑은 조금 다른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유가 사실은 분유에 비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게 결국은 철분이고 모유에는 이제 비타민 D가 당연히 안 들어있는데 분유에는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저용량의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영양제 중에서는 권고하는 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예전에는 이제 뭐 한 3개월 이후에 먹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출생 후에 며칠 후부터 바로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400 인터유닛 IU라는 단위를 먹는데요. 이제 당연히 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럽 제제 같은 걸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되고 이후에 쭉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유를 이제 양이 점점 늘어서 하루에 1000cc가 넘어가면 1리터가 넘어가는 시기가 잠깐 있잖아요. 이유식을 한창 시작하기 전에 그 시기 동안은 끊어도 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분유로. 근데 이제 다시 이유식이 늘어서 분유량이 줄어서 1000m로 내려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비타민 D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쭉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멀티비타민이라던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먹는,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유라던가 이런 데 요즘 꽤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혹시 이제 멀티비타민에 있는 용량이랑 우유 먹는 용량이랑 합치면 이제 기본 기준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또 추가로 안 먹어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D는 어떤 형태로건 쭉 복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섭취는 400 IU. IU라는 게 이제 인터유닛이라는 단위인데요. 이제 보통 가보면 약국에 뭐 400 IU, 600 IU, 뭐 1000, 2000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이제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2000 IU 좀 단기간 고용량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0 IU, 뭐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400에서 600 IU 정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00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 0세에서 6세까지는 400IU라고 생각을 그냥 기억을 해도 될까요? 네, 계속 쭉. 네. 그 어른도. 네? 용량이요? 용량. 네. 일단은 400IU인데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 권장량에서는 400에서 600이라고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이드라인마다 조금 바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400 먹던 600 먹던은 큰 상관은 없고요. 그냥 먹냐 안 먹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외래에서 저체중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비타민 D 검사를 자주 하는데요. 하면 그거를 꾸준히 먹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 또는 결핍. 근데 먹는 아이들은 확실히 용량을 얼마를 먹건 간에 일단 기준치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분유나 우유에 타서 먹여도 괜찮나요? 이제 흡수가 뭐 조금 덜 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 먹는 거는 어차피 식상제제를 먹이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 이제 젖꼭지라던가 아니면은 젖병에 그 앞에 그냥 뿌려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요.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캔디류라던가 이제 먹기 쉬운 제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적어서 우유나 분유에 희석을 해서 먹으면 사실 얼만큼 먹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 비타민 D. 네. 비타민 D가 이제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뼈 건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칼슘을 흡수하고 이제 이렇게 몸에 저장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많이 부족하면 구루병 같이 이렇게 뼈가 많이 안 좋아지는 병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에 있어서 조사량이 아주 많지 않은 데다가 특히 요즘처럼 실내 활동이 많이 늘어나서 햇볕을 많이 못 쐬는 거, 요즘은 더하죠. 코로나로 이제 실내 활동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런 시기에 실제로 흔하지는 않지만 신생아라던가 어린 아이들 중에서 뼈 상태가 이제 구루병처럼 안 좋아서 외래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고요. 이제 비타민 D가 연구를 더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 아직은 뭐 이것 때문에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장이라던가 아이들의 면역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욕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 발표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보충은 계속 해주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적으로 뼈 건강이 중요하고 그 이외에도 아직 연구 중이긴 하지만 뭐 성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네네. 때문에 복용해라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또 뼈 건강이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질문을 드는 부분이 네. 유산균에 대해서인데요.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적절한 양을 복용했을 때 몸에 이득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하는 큰 범위입니다. 이제 유산균은 그 중에서 젖산을 분비하는 그런 균의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락토바실루스 같은 그런 균이 유산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랑 이제 유산균을 같이 이렇게 어차피 공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맞다, 유산균이 맞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이들한테 좋냐, 또 건강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득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좋은 균을 먹어서 장내 세균층을 좋은 균의 비율을 더 늘려서 뭔가 몸에 추가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설사를 하거나 배앓이를 많이 하는 사람이랑 또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검사를 해봤더니 대변 세균총 검사를 이제 이런 건강한 사람이 대변 세균총에 좋은 균이 더 많다. 이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균의 비율이 더 많다. 이런 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 유산균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제 권고라던가 아니면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모유 수유하는 애랑 분유 수유하는 아이들의 대변 검사를 했더니 모유 수유하는 애들은 어떤 균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득을 얻으려면은 어린 아이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또는 이제 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당연히 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더 균수가 많은 더 좋은 이런 것들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이득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구에서 밝혀진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환자군에서 먹으면 확실히 좀 증상에 도움이 되더라. 항생제를 먹고 발생하는 설사가 있는 경우에 먹으면 도움이 되더라. 또는 급성 장염이 있는 경우에 먹으면 도움이 되더라. 또는 일부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먹으면 아토피 비율이 좀 준다더라. 뭐 이런 이득은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많이 기대하시는 또는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홍보하는 뭐 면역력 강화라던가 알러지 감소라던가 또는 막 식욕 증진이라던가 이런 거의 효과는 사실 생각만큼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소규모 연구에서 당연히 증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할 정도로 또는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결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거가 뚜렷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거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럼 먹으시려고 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막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가스가 잘 차는 것 같다. 변이 좀 무른 것 같다. 이런 위장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권고합니다. 이제 균수 많은 생균제제로 좀 한번 한 달에서 2달 이상 좀 쭉 먹어봐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있으면 한 3에서 6개월 이상 쭉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연하게 뭐 주변에서 다 먹으니까 또는 그냥 혹시 감기에 잘 걸리는데 좀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던가 아니면 밥을 잘 안 먹어서 뭐 영양제 느낌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꼭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이득이 아예 없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데요. 아직까지 근거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영양보충제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타민 D를 고를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요? 이제 비타민 D나 멀티비타민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멀티비타민도 이제 언제 먹어야 되냐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책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건 일단 넘어가고, 네. 그런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딱 어떤 회사 제품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형 회사에서 나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품들은 이제 봐서 특히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뭐 무기질, 미네랄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제품들, 또 비타민 D도 정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라면 뭐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제제인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액상 형태, 좀 큰 아이들은 어쨌든 매일매일 먹는 게 좋으니까 좀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 형태, 뭐 맛이라던가 또는 젤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형태를 해서 아이가 잘 먹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명확해져서 네. 저도 마음 놓고 좋은 제품 골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인혁 선생님과 함께 국제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한 0~3세 아이 영양보충제 가이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 3편에서는 0~3세 아이를 위한 영상 노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